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창의 설계 5주차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에서 이제 대충 UML이 어떤 건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선 그리기 연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UML에 접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간단한 학습 활동을 어,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그 UML 에디팅 도구, 그러니까 비주얼 패러다임 같은 거에 조금 익숙해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주차에는 이제 그 UML 한 13개 정도 되는 UML 다이어그램 중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그 의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고, 실습도 약간 동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주 차에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요 네 개의 다이어그램을 지금 실습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설명할 때 이 다이어그램들의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 왜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다 안 그리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다이어그램을 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잘 두고 따라오면 아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이어그램 4개를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화면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여기 비주얼 패러다임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그려보려면 이 비주얼 패러다임 실행시켜 놔야 되고요. 또 강의 자료 보면서 따라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약간 복습해 보면, 비주얼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new라고 이전 거를 내가 저장 안 했었나 보네요. 그래서 new라는 것으로 week 5라고 내가 랜덤하게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설정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뭐 설명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이제 프로젝트는 생성했으니 그 프로젝트 밑에서 다이어그램 탭을 선택하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new 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먼저 use case 다이어그램 또는 use case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이게 그러니까 동사로 하기도 하고 명사로 하기도 해요. 근데 use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use case 다이어그램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저렇게 use 치면 이게 올라오니까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겠다고 이제 더블 클릭하면 되고, 뭐 템플릿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세일즈 오더 매니지먼트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블랭크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름도 그 디폴트는 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랜덤하게 정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빈 화면이 나타났고,
이렇게 설정해 두고 이제 내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개념 알기 6.1, 6.2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실습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른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시퀀스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뭐가 틀린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다이어그램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뭐 하는 거냐? 여기 유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혹은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자들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고, 시스템과 사용자의 상호 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좀 설명을 할까요? 그냥. 자, 여기 뒤에 설명이 좀, 약간 아이콘을 이걸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수강 신청 시스템을 하나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가 그 수강 신청 시스템 또는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을 하나 그 설계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액터가 예를 들면 프로페서일 수도 있고 뭐 스튜던트일 수도 있고 사이버 시스템이니까 스튜던트라고 해봅시다. 요거는 그냥 여기서 잡아 끌어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게 스튜던트가 여기서는 막 로그인해서 뭐 해서 그다음 버튼 클릭하면 뭐 하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템과 사용자의 상호관계, 즉 여기 기능이 키워드인데 기능을 그냥 어 적어두는 또는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다이어그램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전혀 몰라도 그릴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끌면 요 옵션이 나와요. 이렇게 옵션이 나오면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고요. 여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나요? 요게 이제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는 내가 약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thing과 thing을 연결해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비주얼 패러다임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리소스 카탈로그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뒤에 어떤 관계, 어떤 thing이 나올 수 있는 옵션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기가 더 편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스튜던트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하나 연결시켜 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음, 사이버 캠퍼스에서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하고 싶죠? 수강 신청하고 싶다죠. 한글로 쓸까요? 레지스터라고 합시다. 수강 신청하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죠? 레지스터. 또 뭐 하고 싶죠,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서 여기서도 이제 옵션이 나오는 거고요. 뭐 하고 싶죠? 시험 보고 싶어요. 테이크 이거 그냥 온라인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좀 갖춰주면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출석 체크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뭐 팀 프로젝트를 사이버 캠퍼스에서 또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 게시판에다가 뭔가 요게 안 보이면 이렇게 키우면 되고요. 게시판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하나 올리고 싶은 이런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싶다를 이 기술해 주는 게 이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에 뭐 어느 버튼 클릭하면 어떻게 되고 게시판은 어느 메뉴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고요. 만약에 그 교수 입장에서 프로페서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을까 생각해 보면 뭐 생각나는 대로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 그 렉처 그냥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영상들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홈워크 스코어링. 그러니까 evaluate 학생들이 낸 그 과제에 대한 채점 기능 점수 입력을 할 수 있는 뭐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는 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주얼 패러다임은 보기가 좀 싫다 그러면 이런 거 좀 보기 싫다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글쎄요. 이게 더 예쁘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기능 이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요런 거 좀 마음에 안 들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대충은 여기서 끌어왔었죠. thing과 relation을 끌어왔었는데 요거는 요런 표시들은 다 association에서 끌어온 거예요. 아까 그 선택을 할 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끌어오잖아요. 그럼 옵션이 있었을 때 요건 association입니다. 그거 외에 뭐 dependency, realization, 또 generalization 뭐 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이제 살펴봅시다. 무슨 의미인지. 시스템은 그냥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경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써주고요. 어, 이거는 이제 이 박스를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스템은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겹쳐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보기 싫으면 올리면 돼요. 이렇게 안 겹치게 선을 더 뭐 예쁘게 하려면 여러분들 손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인데 기능은 학생들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프로페서는 이런 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고 싶어 이런 얘기고 그러면 그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싶을 때는 이 시스템 클릭해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이런 네모 박스에 있는데 그 안에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런 게 있어야 돼. 프로페서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해 주는 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누가 뭘 사용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 액터라고 하고요. 요 thing 이름을 UML에서는 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액터가 뭘 할게, 뭘 할게, 뭘 할게, 뭘 할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 뭘 할게는 유스 케이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한다, 뭐 학생이 공부를 한다 또는 이거 해석해 볼까요? 학생이 수강 신청한다. 학생이 시험 본다. 학생이 출석 체크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출석을 어, 학교에 왔으면 거기 뭐 뭔가 버튼 클릭해서 나 출석했어요 뭐 하는 이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학생이 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사물 유스 케이스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thing과 relation, 사물과 관계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고요. 일단은 요 지금 thing 중에 actor와 use case가 뭔지는 알아들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use case라고 표현한 게 더 좋은 게 use case의 이름이 뭐뭐뭐 하다와 같은 이렇게 동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use case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thing이고요. 지금 thing에 대한 거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여기 릴레이션은 지금 include, extend 뭐 등등 이렇게 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릴레이션이에요. 그러면 thing과 thing을 연결시켜 주는 애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이걸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요 각각의 연관관계 요거 한번 같이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뭐 어떤 새로운 다이어그램 하나 생성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그려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그래서 연관관계는 학생이 요 중에서 association 이게 연관관계라는 거고요. 학생이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관계가 있는데 여기 수강 신청한다 그럴 때 수강 신청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거기에 포함되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이버 캠퍼스에 로그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 관계, 즉 수강 신청하다에 이게 포함돼 라고 하는 이런 include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thing과 thing인데 앞에 이렇게 actor와 use case를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 use case와 use case 간에 연결을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수강 신청하다 하다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방금 include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각각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만 잘하면 되고요. 여기에 include라는 걸 클릭하면 이 include 관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다. 요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요것도 혹시 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한다는 게 있고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다는 게 있다고 하면 이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자, 요것도 한 번만 더 좀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하면 요 비주얼 패러다임에서는 thing과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thing과 thing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 릴레이션만 나오는 거 보이죠? 옵션이. 근데 방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액터를 요 리소스 카탈로그로 쭉 끌어 넣으면 요쪽에 이제 싱과 릴레이션 둘 다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관계 유스 케이스 뭐 어소시에이션 유스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하면 되고요. 결국 똑같은 모양을 이 비주얼 패러다임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싱과 싱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ing 두 개 놓고 연결시켜 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리소스 카탈로그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똑같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딜리트 할게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확장 관계. 내가 이제 게시판에 어떤 글을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글을 등록하다. 뭐 이런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또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요거 연결시켜 줄게. 학생이 글을 등록하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테니까 요런 거를 하나 이렇게 그 생성했다라고 했을 때 확장 관계는 이거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였었죠. 수강 신청할 때 로그인을 하는 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글을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사진은 첨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표현할 때는 확장, extend 관계를 씁니다. 여기 extend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 끌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extend.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서 찾으면 돼요. 여기 있죠? extend.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다. 그러니까 사진을 첨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음,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기 싫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기는 했는데 요 지금 끌어당길 때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아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리소스 카탈로그 보이죠? 이걸로 이렇게 잡아 끌었을 때 화살표 방향들이 보이죠, 지금. 그래서 정방향으로 나가는 애들, 인클루드 같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역방향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엑스텐드는 역방향으로 나갑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요 유심히 요 화살표 방향 유의해 주도록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지금 설명들은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프로페서가 하는 것 같은데 학생을 검색한다 할 때 학번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또 그 이름으로 검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는 뭐냐면 학번으로 검색하는 거나 이름으로 검색하는 거나 둘 다 학생을 검색한다는 더 높은 카테고리, 슈퍼 카테고리의 유스케이스에 밑에 있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상하 관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 관계로 표현하는 거고, 요 예제와 뭐 다른 예제를 하나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것은 예, 학생이라는 것은 글쎄요, 뭐 학생이라는 거 제너럴라이제이션 뭐 예를 들면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요게 이제 상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요 모양이 다 틀리죠. 이렇게 삼각형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이거 신청할 수 있는데 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 뭐 둘 다 신청할 수 있다. 뭐 글쎄요, 내가 예를 좀 잘못 든 것 같은데 남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으면 또는 여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으면 학생 여기서 선이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뭐 뭐가 있을까요? 뭐 가정식 요리 하기 수강 글쎄요, 이것도 또 이 남녀 얘기를 할 땐 좀 민감한데 뭐 남학생도 이거 신청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예로 내가 내 머리로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학생이라면 사캠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어. 공부하거나 수강 신청을 하거나 글을 등록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이제 그, 그 동영상을 듣는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중에 여학생인 경우에는 가정식 요리하기 수강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좀 좋은 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 해석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좀 간단하게 학생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결해주고 이게 시스템의 일부라면 아까처럼 시스템을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바운다리를 쳐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그리면 맞아요. 맞기는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글자가 조금 작은데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일단 큰 덩어리로 표현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프로모션 예를 들면 어떤 프로모션 문자를
보낸다 이러면 되지. 프로모션 문자를 보내다, 프로모션 집 주소를 보내다, 프로모션 이메일을 보내다. 이게 다 프로모션의 일부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디테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테이컨 이그잼 하면 뭐 테이컨 이그잼으로 안 하고 여기 중간고사 보기, 기말고사 보기, 퀴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또 복잡해요. 복잡해 보여서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 있는 예시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기 잘못된 뭐 올바른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완전히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보기 싫다 이런 뜻이고요. 원래 목적에 맞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내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그릴 때 여기 있는 얘기는 그냥 include 같은 경우나 extend 같은 경우에 화살표 방향을 잘 확인하라. 이렇게 그 선을 그으면 반대로 그려진다. 요거를 잘 이해하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use case diagram 실습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전자레인지 use case diagram 작성하기 이런 학습 활동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그 용어를 좀 한 번 더 정리를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액터가 있고 이 그림은 보니까 뭐 이게 무슨 그림 같나요? 이제 여러분들 유즈 케이스가 뭔지 왔을 테니까 요거 지금 쭉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긴 하지만 왠지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거 같죠? 그래서 여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써 있고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이게 이제 thing이 액터라는 거 액터가 세 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객이 있고 세일즈 스태프 그다음에 종업원이 있고 판매책 종업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택배 회사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 카스터머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문을 하거나 플레이스 오더를 하는데 이 로그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뭐 등등 또 세일즈 스타프는 오더가 고객한테 들어왔으면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프로세스 오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여기에 뭐 어떤 버튼을 누르기는 할 텐데 하여간 플레이스 오더를 할 거고 프로세스 오더를 할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프로세스 오더를 하려고 보니 아웃 오브 스탁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익스텐드 이렇게 해서 뭐 이 디테일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다른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해 주면 되고 여기서 큰 덩어리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꾸리에 컴퍼니는 그냥 딜리버 아이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그 추적 장치가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배달 앱 같은 거 보면 요새는 다 그 자전거 모양 나오고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 넷플릭스는 여러분도 잘 알 것 같은데 블록버스터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학교 다닐 때는 그 토요일 일요일 뭐 할 일 없을 때 막 비디오 가게 가서 막 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블록버스터 이렇게 뭐 일주일 뭐 시간 주고 이거 빌리고 얼마 주고 빌리고 뭐 2달러 3달러 주고 빌렸었나? 막 그러면 이 블록버스터 들어가면 한 만 개, 막 10만 개, 막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런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 때문에 망할 줄은 나도 몰랐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는 이거는 편의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블록버스 그러니까 비디오를 빌리는 편의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 네 개의 릴레이션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include, extend, generalization, association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한번 그려본 다이어그램이고 여러분들 이거 시험 삼아 한번 그려봐 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회원은 일반 회원이 있는데 이제 이게 회원은 일반 회원 그러면 여기 뭐 어린이 회원, 미성년자 회원 뭐, 특별 회원, VIP만 다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 회원은 이제 비디오를 예전 거라서 이제 일반 회원들은 그냥 그 매장에 가서 직접 비디오를 빌려야 되고, 이제 VIP는 비디오를 택배로 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디오를 빌릴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는 회원인지 아닌지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빌릴 때 요금을 낼 때도 어떤 사람은 카드로 낼 거고 어떤 사람은 캐시, 현금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옵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xtend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유스 케이스의 관계도 여기 이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가 있기는 했는데 요 특별 회원이 비디오 택배를 빌린다 할 때는 요 사이 요 일반선은 어소시에이션 관계다. 요 모양들이 약간씩 틀린데 요 지금 특히 요 지금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빈삼각이죠. 빈삼각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에 뭐 예를 들어줄 때 다른 릴레이션도 뭐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요 네 개의 릴레이션만 뉴스 케이스에선 잘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도록 하고요. 요 지금 블록버스터에서 여기 뭘 빌리는 요 작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본 거예요. 뭐 해석을 해주자면 점원은 카스터머 고객 프로파일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데 거기서 미성년자면 이제 parental authorization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extend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럭은 셀 비디오 할 수 있고 리턴 비디오 처리할 수 있고 렌트 비디오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매니저는 새로운 비디오를 이제 매장에다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어, 이런 걸 뺄 수도 있고 또 페이를 할 때는 비디오 아이디를 얻을 때는 페이가 아니고 비디오 아이디를 할 때는 이제 바코드를 스캔할 수도 있고 직접 타이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키보드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표현한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용 이런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한번 보거나 한번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요거 한번 그대로 따라하기 실습해서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실습 문제들인데 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실습하게 해서 구내식당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읽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유스케이스를 다이어그램 그린다고 할 때는 뭐하고 뭐를 뽑아내면 되게 쉬울까요? 액터하고 그다음에 유스 케이스 요 두 가지를 뽑아내면 금방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읽다가 요거를 읽다가 요 뭐 사용자 뭐 요런 게 있으면 이거는 액터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어, 좀 동사 비슷하게 표현된 것들 음식 메뉴를 열람하다 선불 충전 방식으로 결제하다 또는 푸시 알림으로 잔액 부족 서비스를 뭐 전달하다. 피드백으로 뭐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이거는 유스 케이스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구내 식당에 대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도 요거를 읽고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쳐놓고 액터와 유스 케이스를 구분해서 이건 주로 명사고 이건 주로 동사겠죠.
그리면 여러분들 요거 읽고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리는 이런 내용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예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동사와 명사를 구분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사이버 캠퍼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UML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어, 시나리오 또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나서 뭐뭐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나서 여기서 하이라이트 쳐서 액터들 이와야 돼 학생 액터들 먼저 교수 등등 액터를 이렇게 표시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라든지 다운로드라든지 시험 성적 확인이라든지 이런 동사들을 묶어내서 여러분들 이와 사이버 캠퍼스 같은 거에 대해서도 요렇게 이제 우리가 뭐 스크립트를 이렇게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뭘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학생이면 수강생, 청강생 밑에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 주고 학생은 뭐 과목에 접속한다든지 성적을 조회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어소시에이션 관계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교수인 경우에는 청강을 승인한다라든지 자료를 업로드한다라든지 시, 시험 성적을 업데이트한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교수하고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와 그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거를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박현석 교수입니다. 학습 활동 6-4, 6-5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제는 오픈엔디드 프로블럼, 그러니까 열린 문제라서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예시로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그린다고 해도 꼭 오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로 지금 이 문제풀이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활동 6-4는 이제 사이버 캠퍼스의 예제인데요. 먼저 6-4에서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시켜서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에서 액터와 유스케이스를 이제 잡아내는 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이라이트 하는 작업인데 요거를 좀 내가 강의 자료로 마련해뒀던 비슷한 예제로 한번 보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이화여대 학생 이화여는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여 학번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 첨강하고 있는 과목에 해당하는 사이버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사는 유스 케이스일 확률이 높고 명사 중에서 이제 액터일 확률이 높은 것들이 많죠. 물론 뭐 예를 들면 학번과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명사라고 하더라도 액터가 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아마도 나중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우리가 배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곳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유스 케이스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오로지
액터가 이 시스템을 어떤 목적으로 유스 케이스 사용한다. 요것만 명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관찰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한번 그 액터와 유스 케이스를 뽑아내려고 노력해 보고요. 그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유스 케이스는 이와 같은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어보면 비슷하게 추출할 수 있을 거고요. 액터가 될 후보들은 이런 유스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들, 학생, 교수, 관리자, 수강생, 청강생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말에서는 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액터가 좀 불분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뽑아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요런 예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거의 비슷한 스크립트인데, 자, 여기서 학생이라는 게 아마 액터일 것 같고요. 그죠? 학생이라는 게 액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도 액터일 것 같고, 또한 이 학생은 두 개로 분류가 되네요. 수강생과 청강생. 뭐, 이거 교수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 학생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액터들은 대충 학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아마 다른 미리 그려놓었던 다른 어떤 음, 다른 다이어그램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고요. 내가 다른 그림도 그려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수강생과 청강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 학생은 수강생이 있고요. 청강생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뭐, 요 문맥을 잘 파악하면, 얘네들의 관계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다. 라고 이렇게 뭐 설정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죠. 두 관계가. 꼭 안 합쳐줘도 되고요. 음, 자, 요 배치는 뭐 나중에 조금 보기 싫으면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위치는. 그 다음에 이걸로 할까요?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좀 뽑아 보면 여기에 로그인 한다는 정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과목에 접속한다가 로그인한다. 뭐 글쎄요. 이것도 일단은 접속한다 넣어두고 교수가 업데이트한 수업 자료를 다운받는다. 그다음에 수업을 듣는다. 교수는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한다. 학생은 해당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런 수업들을 듣는다가 아니고 사이버 캠퍼스에서 클릭해서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거나 듣는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학생은 과제물을 제출한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파일도 첨부한다고요. 교수는 과제물을 평가해서 성적을 입력한다. 교수는 공지사항을 올린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뭐 이런 그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그냥 동사가 됐던 것들 로gin하다는 좀 나중에 합시다. 어, 그 수업 자료를 다운받다. 또 음,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을 제출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파일을 첨부한다. 이것도 일단 스킵하고요. 어, 성적을 입력하다. 뭐 과제물을 평가해서 성적을 입력하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올리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화- 확인하다. 아마 내가 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동사들 파란 줄 친 것들을 위주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렸고 노란 거 위주로 액터를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수업 자료를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수업 자료를 다운받다 학생이 하는 거고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다 교수가 하는 걸 거고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학생이 하는 걸 거고 과제물 제출하는 것도 학생이 할 거고요. 성적을 입력하다는 아마도 교수가 할 거고 공지사항을 올리다도 교수가 할 거고 확인하는 거는 학생이 할 거고요. 그죠? 음. 뭐, 요 좀 위치를 이렇게 해놔야지 좀 우리가 그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수강생이 하는 일, 청강생이 하는 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윗개념인 그냥 학생으로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도 학생 레벨에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음. 과제물을 제출하다는 아마도 청강생이 과제물을 제출 안 해도 된다면 그냥 수강생만 과제물을 제출하는 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교수님이
청강생도 과제물을 제출하라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공지사항을 확인하다도 이제 학생 레벨에서 해주면 되고 교수는 강의를 업로드하거나 성적을 입력하거나 공지사항을 올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죠? 음, 뭔가 잘못됐나 본데. 예. 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좀 예쁘게 그리는 거는 이제 위치들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잘 표가 안 나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 로긴 같은 거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냐 하면 로gin하다도 분매 동사이기는 한데 이 사이버 캠퍼스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누가 이 시스템을 왜 사용하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탑 레벨만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구태여 로gin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구태여 로gin을 하자면 여기다가 이제 로gin이라는 로gin하다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선 전부 지금 include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include I 이걸로 전부 하나하나 다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면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복잡하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안 해줘도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로gin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도 전부 인클루드를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냥 간략하게 그려주면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그냥 삭제해버려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온 것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빼먹은 게 뭐였었냐면 과제물을 파일을 첨부한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제물을 제출할 때 파일을 첨부해도 되고 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 익스텐드일 수도 있지만 이 파일을 첨부한다가 그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출할 때 항상 파일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과제물을 제출하다에 includ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해 보여서 자, 요렇게 이제 로gin은 일단은 삭제했고요. 여기 파일을 첨부하다를 이렇게 include 또는 extend로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첨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비주얼 패러다임 학습 활동 6-5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로긴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정답의 하나로서 이제 생각해 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도서관 대출 시스템에 대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요런
학습 활동도 나와 있고요.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도서관에서 어떻게 대출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 대출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뭐 이런 것들 쭉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우리 보면 실제로 대출 반납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뭘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상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실습 문제 케이스 스터디로 나와 있습니다. 또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어, 뭐 여기 실습 문제도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단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습활동 실습 문제 보면 6-4, 뭐 6-5, 6장 1번, 6장 2번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부에 있는 동영상들 참조하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기 바랍니다. 원래는 하나 정도 좀 따라 하나 정도 더 따라 그려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강의 시간이 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져서 일단은 여기서 6장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